아침 8시 50분 서울 종로구 훈전동 종묘 앞 두 대의 차에서 푸른 눈의 외국인들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인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을 가진 것 마냥 단독 일행으로 텅 빈 종묘를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맛배 지붕이 장엄하게 맞이하는데요. 그러자 외국인 일행 중 최영장자이자 리더로 보이는 노년의 남성이 조선 왕조의 위대한 왕들의 영혼이 잠든 정전 19시를 앞에 두고는 마치 예의를 차려 인사를 올리듯 조용히 합장을 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린 뒤 이른 가을 아침에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만에 보아도 감동은 여전하군. 그의 정체는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미국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독일 바이 암라인의 비트라 뮤지엄 등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커츠상을 수상하며 독특한 건축으로 세계 건축사의 한 획을 그은 프랭크 게리였습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독특한 소재를 적극 활용하는 건축가는 어쩌다 다소 신심한 디자인의 서양의 건축과 달리 높이로 위험을 뽐내지 않는 종묘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과거 삼성의 현대미술관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한국에 방한했었던 프랭크 게리. 그리고 15년이 지나 LA에 있는 자신의 건축사무소 50주년을 기념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의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왔습니다. 프랭크 게리는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강연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만찬 일정에도 그는 가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일정은 다 빠져도 좋다. 하지만 종묘 참가만은 반드시 우리 가족 모두 참석했으면 한다. 원래 종묘는 직원의 안내를 통해 단체 관람만 가능하지만 프랭크 게리는 단독 관람을 원했습니다. 삼성문화재단은 문화재청에 가능한지 요청을 했고 문화재청 종묘관리소는 세계적인 명사가 요청하거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히 가능하다며 단독 관람을 허락해 주는데요. 그렇게 가족들과 단독 관람을 위해 종묘에 도착한 프랭크 게리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아름다운 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 마치 아름다운 여성이 왜 아름다운지 이유를 대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야.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누구나 그것을 느꼈을 텐데. 안내 직원이 다가와 프랭크 게리에게 월대로 올라가 보겠냐며 말을 건네자 그는 사진 찍는데 급한 보통의 관광객과 달리 느긋하게 조용히 답합니다. 아니, 아직. 그러곤 자신의 큰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아가, 이 아래 공간과 위의 공간은 전혀 다른 곳이란다.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즐기렴. 그는 동양의 목조 건물 중 가장 길다는 정전을 보면서도 서둘러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높낮이로 구분한 천상계와 지상계 그리고 그 차이에서 오는 장엄함과 엄숙함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적이야. 똑같이 생긴 정교한 공간이 나란히 이어지는 모습에서 권위적이지 않으며 무한의 우주가 느껴진다. 이같이 장엄한 공간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가 힘들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곳이라면 아마도 파르테논 신전 정도가 아닐까. 재밌는 것은 이것은 미니멀리즘이 아니라는 것이야. 심플하면서도 스트롱하지만 미니멀리즘이 아니야. 사람들은 간혹 단순한 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미니멀리즘은 감정을 배제한 것이야. 하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당시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감성과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가. 임금이 드나들던 동문에서 정전을 바라보던 프랭크 게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축가로 일하는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문의 스타일을 새로 짓는 집에 적용해 보는 게 어때? 그렇게 온전히 종묘를 관람하던 그때 단독 관람 시간이 끝나자 수많은 관광객이 종묘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1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이곳을 구경하는 사람은 거의가 없었어.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해.
그렇게 자신들의 단독 관람 시간이 끝나고 종묘 내시를 재현해 놓은 공간과 종묘 제례 DVD를 관람하고는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 제례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 오면 볼 수 있느냐며 특별한 관심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마저 감동에 빠져 다시 찾게 만드는 종묘의 장엄함은 비단 프랭크 게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건축가, 학자들마저 반드시 찾아오게 만들었는데요. 한중일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만큼 건축물 역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특히나 일본 전통 건축의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 자부심 원천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회사이자 1400년의 역사를 가진 공고구미에 있는데요. 공고구미는 6세기 후반 쇼토쿠 태자의 명에 따라 오사카에 시텐노오지를 짓기 위해 백제장이 유중광을 초빙하여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1995년 고베 일대를 강타한 진도 8의 지진이 도시의 도로와 땅을 갈아치며 5,700명의 목숨을 빼앗고 인프라를 파괴할 때 공고구미가 지은 절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대웅전 일부만 조금 비틀어졌을 뿐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위태로워도 다른 건축회사가 자금을 지원해줄 만큼 오래된 역사 동안 전수되어 온 기술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한옥 복원을 할 때면 이들의 도움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들은 한옥을 일본에 비해 미개한 기술로 지은 건축물로 비하하며 자신들의 전통 건축물에 우월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하지만 종묘는 그러한 일본인들의 길을 꺾고 심지어 기절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을 복속한 뒤 한국을 어떻게 지배할까 고민하던 일본은 조선이란 국가를 지탱한 종묘 사직을 찾아옵니다. 이때 일본 최고의 건축학자들도 함께 오는데요. 일본 최고의 건축학자들은 한중일이 건물을 만드는 원리가 같다고 여겨왔는데 이란과에도 없던 길이 101m, 칸수만 19칸인 생전 처음 보는 자그마한 종묘에 그만 기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 학자들은 종묘를 보고 동양의 파르테논이 아닐까 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일화 때문인지 종묘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유독 일본인 관광객이 많은데요. 지금도 일본의 건축가들은 한국을 찾게 되면 도시 랜드마크나 특이한 건축물을 건너뛰어도 종묘만큼은 꼭 찾아간다고 합니다. 종묘와 종묘제대학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 대단하다고 말하는데요. 앞으로는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철학과 사상, 관점, 즐기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단순히 시험 문제에 나오는 2점짜리 문화유산이 아닌 온전히 향유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